O2를 꺼내보세요. Yeah. Yeah, baby. Yeah, baby. Yeah, baby. 오, 선생님 이제 그거 썸네일로 나와요. 텐션 무엇?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내 기억에는 지난 시간에 이 주영이가 주영이가 푼 부분까지 해가지고 질문 받고 넘겼는데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다 풀어오라고 얘기했었죠. 네. 풀어왔겠지? 다는 못 봤어. 이 친구는 어디까지 풀어왔나? 기대가 되는군요. 그대의 대답이. 왠지 책이 아주 깨끗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 좋아해. 자, 어쩔 수 없죠. 일단 펴보세요. 펴보시고 어디를 피시냐면요. 이거 다 설명을 하기는 좀 빡시고 수학처럼 일일이 다 같이 풀면서 하면 돼요. 내신 쑥쑥을 그러면 이렇게 같이 풀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내신 쑥쑥이랑 단원중화 문제. 인제적 몇 절이에요? 몇 쪽을 피면 되냐면요. 제일 첫 번째 내신 쑥쑥이 봅시다. 18 페이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고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 랄라라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수업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첫 단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깐만,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홀로롤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 식으로 생겼다. 자, 그러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두 번째,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죠?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어요. 보통의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왜 전기를 띠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도 맞거든요. 원자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 입자의 개수랑 그 다음에 실제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전기를 띠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 하필이면 보통의라고 이렇게 단서 조건을 달았을까? 그러면 어떤 원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바로 대전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뭔 소린지 앞에 설명했었으니까 기억이 살포시 남은 좋아요. 자, 4번. 전자를 잃은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있었어. 전자를 잃었대. 바깥으로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면 뭐만 남아? 플러스만 남지.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다음에 5번. 원자의 플러스 전하의 양이 줄거나 늘어나면 전기를 띈다라고 하는데 제일 강조했던 게 뭐야? 원자 핵은 어디 가지 않아요. 원자 핵은 항상 그 자리에. 움직이는 거는 반드시 전자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시간에 그때 수업 들었었죠. 안녕 예훈? 이 친구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안 오는 줄 알았네. 그래요. 이 친구는 아닌가 봐. 뭐야, 그러면 올 수 있는 친구가 사실은 곽지윤이도 와야 되고 또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인재 이렇게 두 명이 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죠? 자, 뭐 여튼 그래요. O2의 18페이지를 피면 돼요. O2 18페이지. 자, 2번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그렇다 그랬죠. 같은 물체를 마찰해봐야 마찰 전기가 생기진 않아요. 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유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는 애가 전자를 가져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는 잃어버리고 플러스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다음에 2번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원자 핵이 이동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원자 핵이 이동할 리가 없어요. 이동한다는 건 당연히 전자만 이동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갈 길이 머니까 나머지는 생략하죠. 3번. 그림은 두 물체 A, B의 마찰 전후 전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마찰 전을 보니까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씩 이렇게 A, B에 각각 있다가 마찰시키고 나니까 A에는 플러스가 3개 있는데 마이너스 1개밖에 없지. 그리고 B에는 플러스 3개인데 마이너스 5개가 같지. 따라서 A는 플러스로 대전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마찰 전 A와 B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렇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니까 마찰 전에는 둘 다 전하를 띄지 않았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말이니까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 야, 이거 진짜 그래? 나 모르겠어. 스타킹 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데요. 왜? 스타킹이 이렇게 마찰이 되다 보면 대전이 되나 봐요.
돼서 거기에 이제 치마가 이렇게 달라붙는다는군요.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지 뭐. 자, 2번. 먼지떨이에 먼지가 잘 달라붙는다. 이건 어떻게? 먼지떨이를 막 이렇게 문지르면 먼지들이 쫙 와서 달라붙잖아. 그게 사실은 먼지떨이가 대전이 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갖다 끌어붙게 되는 거죠. 2번도 맞고. 3번. 메모 자석이 냉장고 문에 달라붙는다. 자석이 냉장고 문에 달라붙는 거랑 그 다음에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기력이냐 자기력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자석은 자기력,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는 전기력이라고 해서 뭐 근본적으로 보면 전기력이랑 자기력이 같지만 여기서는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5번.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대전열이야. 예를 들어서 털가죽이랑 플라스틱이랑 마찰을 시키면 털가죽은 플러스로 플라스틱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거기 있는 거는 알겠죠? 더 가까운 쪽 걸로 대전된다라고 기억을 해주고 5번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장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는 털가죽이다 라고 했는데 전자를 잃으면 그건 무슨 전기로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지. 따라서 플러스 쪽에 제일 가까운 녀석이 털가죽이니까 맞는 얘기야. 가장 전자를 잃기 쉬운 녀석은 털가죽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고무와 명주를 마찰시키면 명주는 플러스로 고무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거잖아. 그렇지? 대전열에서 위치를 보니까 그렇죠? 명주랑 고무랑 하면은 명주가 플러스 고무가 마이너스로 된다. 그러면 고무 입장에서 보면 고무는 전자를 잃는 거니 얻는 거니? 그렇지. 얻어가지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틀린 말이 되고요. 다음에 6번. 실에 매달린 두 고무풍선을 각각 털가죽으로 문지른 다음 서로 가까이 할 때 두 고무풍선이 띈 전하와 모습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털가죽이랑 고무잖아. 그렇지? 털가죽이랑 고무를 마찰을 시켰다고 하니까 털가죽이 플러스로 고무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어차피 고무풍선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대전된 그림을 일단 골라줘야 돼. 그러고 보면 3번하고 5번인데 마이너스로 대전되면 당연히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죠. 따라서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대전된 네물체 A에서 D를 실에 매달아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D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면 A에서 C가 띄는 전하의 종류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D가 플러스래. 그럼 D에다 플러스 딱 써줬겠죠. 그 다음에 C가 D랑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 사이에 서로 밀어낸다는 거잖아. 따라서 C는 D하고 똑같은 녀석이겠지. 그래서 C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C랑 붙어 있잖아. 붙어 있다는 얘기는 B가 마이너스겠구나. 서로 다른 거야지 끌어당기겠죠. 그 다음에 A도 B랑 같아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그거를 다 조합을 해보면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순서대로 풀어주면 돼요. D에서부터 거꾸로 풀어주면 되겠죠. 8번.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는 서로 밀어낸다. 이게 뭐야? 플러스랑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낸다는 거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도 밀어낸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은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이 세게 작용한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대전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이 더 커지겠죠.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력이 세게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겠죠. 전하가 마이너스가 많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의 균형이 크게 깨지면 크게 깨질수록 더 전기력은 세게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 두 개가 맞는 말이 됩니다. 9번 그림은 플라스틱 빨대 A와 B를 털가죽으로 각각 문질렀대요.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를 둘 다 털가죽으로 문질렀으니까 얘네 둘은 설사 무슨 뭘로 대전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같은 걸로 대전된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빨대 A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대전열을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죠.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고 털가죽이랑 플라스틱을 문지르면 털가죽이 플러스로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요.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고 2번에 빨대 A와 B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왜? A든 B든 둘 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을 거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에 실험을 통해 마찰 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왜? 털가죽이랑 플라스틱 마찰시켰더니 전기를 띄었잖아. 그러니까 마찰 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빨대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죠. 아까 그렇다고 그랬고 5번에 빨대 A를 털가죽으로 문지른 후 빨대 A에 털가죽을 가까이 하면 A가 밀려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A는 마이너스로 대전됐다고 그랬죠. 근데 털가죽은 뭘로 대전됐겠어요? 플러스로 대전됐겠지. 따라서 가까이 갖다 대면 밀려나는 게 아니라 척 붙는다는 것이야. 적붙.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라서 답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10번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는 어떤 물체에서만 일어난다고요? 금속. 왜 금속이냐면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뭔데? 원자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속 막대기 한쪽 끝에 대전된 녀석을 갖다 대면 자유전자가 쏠린다는 거지, 한쪽으로. 플러스를 갖다 대면 근처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전자들이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하고.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어쨌든 전자가 쏠리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10번에 그림과 같이 갖다 대게 되면 플러스 대전체가 오른쪽, 즉 A 쪽으로 전자들이 끌려갈 것이야. 끌려가서 A 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B 쪽이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A, B 부분이 띄는 전하의 종류와 금속막대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을 옳게 짝지으라 그랬으니까 일단 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있는 걸 고르고, 그랬더니 3, 4, 5번 중이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는 그럼 어느 쪽으로 갔을까? 전자는 A. 어디에서 어디로? B에서 A로. 그렇지, B에서 A로. B에서 A로 가서 A 쪽에 전자가 많아져서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 따라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에 11번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한쪽 끝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맞죠? 금속막대에다 갖다 대면 되잖아. 근처로 가까이 간다니까. 2번에 금속막대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야. 왜? 대전체랑 가까운 쪽에 서로 다른 극이 생기거든. 플러스가 생겼으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런 식이 되니까 먼 쪽은 당연히 가까이 온 대전체랑 같은 전하를 띈 녀석이 생기는 거죠. 4번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띈다. 요거 솔직히 3번이 답이면 4번도 답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 다 고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도 3번, 4번이 둘 다 답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다음에 5번 대전체와 금속막대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왜? 가까운 쪽에 서로 다른 극이 대전이 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 작용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그림에 보면은 B쪽은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이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거고 A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것이야.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봅니다. 알루미늄 캔의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틀렸죠. B 부분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2번도 틀렸고 3번에 알루미늄 캔에서 B에 있던 전자가 A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반대지. A에 있던 전자가 B 쪽으로 가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알루미늄 캔에서 B에 있던 플러스 전하가 A로 이동한. 플러스 전하 이동하지 않아.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인데 그거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고 마이너스 전하만 항상 이동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간다. 왜?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니까 서로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훌륭하군요. 오, 우리 시작한 지 20분인데 벌써 이렇게 한 단원을 다 하려고 그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13번.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죠? 왜? 플러스라는 녀석이 오면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야. 전자를 끌어당겨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니까 1번 맞고 2번에 두 물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하를 띈다? 그거는 마찰 전기지. 그치?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이고 정전기 유도 현상은 두 물체를 접촉시키는 건 아니야. 가까이 갖다 대기만 하는 거거든. 따라서 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은 하나 골라줘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복사기, 공기청정기, 터치스크린 등에 이용한다. 요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아니라 뭐겠니? 직접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거잖아. 터치스크린 띡.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뭐야?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먼지를 붙이는 거거든. 먼지털이에 먼지 붙는 것처럼. 따라서 3번도 틀린 3번은 맞는 말이지. 미안해. 3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 먼지가 잘 달라붙는다. 요거 마찰 전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 4번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 14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와 은박구를 장치한 후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막대 A 부분에 하게 되면 어째 될까요? 일단 A 부분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고 B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따라서 은박구는 끌려와요.
끌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음박구의 방향은 왼쪽이고 그 다음에 A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 돼 있는 걸 고르니까 1번이 답이 되겠군요. 오케이요? 15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한쪽 끝에 대전체를 가까이 한 후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금속막대의 다른 끝에 가까이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가에 뭔가 됐을 거고 나에는 대전체가 띈 거랑 같은 녀석을 띄게 되겠죠. 그렇지? 나의 대전체가 띄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니? 똑바로 있다가 더 밀려 나갔지. 더 먼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나 쪽에 마이너스가 대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체도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 쪽에는 플러스가 대전됐을 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금속막대와 고무풍선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하니까 고무풍선이 이렇게 휘었다고. 똑바로 있던 녀석이 쭉 밀려나갔죠. 다음에 2번에 금속막대의 가 부분은 플러스 전화를 띈다. 맞고 금속막대의 나 부분 마이너스 전화. 맞고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고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일어나겠지. 일어나게 되고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가까운 쪽이니까 당연히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면 맞는 얘기고 금속박은 그러면 뭘로 대전되겠어요? 주영? 금속박은 뭘로 대전될까요? 어디 없어요. 이 친구 어디 하고 있어요라니. 16번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구만. 딱 걸렸어요. 영순이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박은 뭘로 대전되겠나?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는 거. 세준! 금속박은 뭘로 대전이 되겠나요? 16번에서 16번에서 금속박이라고 하는 녀석 아니에요. 금속판이 마이너스. 가까운 쪽이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금속박은 대전체랑 같은 방향인 다 같은 극인 플러스로 대전이 될 것이에요. 다음에 3번. 대전체를 가까이 한 채로 금속판에 손가락을 대면 손의 전자가 검전기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왜? 플러스니까 전자를 끌어당긴다고. 끌어당기니까 몸속에 있던 전자 같은 것들도 금속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플러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4번에 전자는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죠. 왜? 금속판이 마이너스로 대전됐으니까 금속박에 있던 전자들도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야. 위로 올라와서 마이너스로 만들게 되는 거죠. 다음에 5번에 금속박은 벌어진다 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왜? 플러스로 대전되면 둘 다 플러스로 대전되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쓱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16번은 5번이 답이고요. 17번.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먼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쉽네.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이 될 거고 5번 같이 대전되는 그런 현상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무슨 전자가 말도 안 되죠. 5번 같은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요. 4번도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인데 위도 아래도 둘 다 마이너스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2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가까이 가져갔다. 이미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었어. 대전되어 있었는데 플러스가 또 온 거지. 또 오게 되면 그러면 유리막대가 왔으니까 그래도 없는 살림이긴 하지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검전기 자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전자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님이 오셨는데 없는 전자라도 쥐어짜서 어디로 보내준다? 금속판 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야.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들이 올라가요. 플러스가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더 심해지겠지.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잖아. 그래서 금속박은 더 벌어진다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위에도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아래에도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된 대전체가 또 왔단 말이야. 가까이. 어우, 하이. 이 친구 늦잠 잤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에요? 그래요. 자, 지금 O2 20페이지를 풀고 있는 중이에요. O2 20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봐봐. 쌍현? 플러스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이게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다는 것 뿐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왔을 때 없는 살림이긴 하지만 몇 개 있던 마이너스도 위로 최대한 올려보내서 이쪽 부분으로 보내줘요. 왜? 플러스가 왔으니까 더 가까이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불균형이었는데 마이너스가 없던 살림에 더 갔으니까 당연히
더 플러스가 강하게 대전이 돼서 얘가 쫙쫙 벌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8번에 2번 더 벌어진다. 그리고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2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19번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가 전기를 띠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적었니? 서로 다른 두 물체를 같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이유죠. 직접적인 이유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가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센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반대쪽은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전열, 대전열에 나오는 물체들이에요. 자, 20번 바로 대전열이 나오죠.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할 때 각각의 대전되는 전하의 종류를 쓰시래요. 털가죽에는 뭐가 대전될까요? 플러스. 그렇죠. 대전열에서 더 플러스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그러면 대전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 털가죽에 비해서 전자를 더 세게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적어주면 될 거예요. 21번에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가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 막대 가까이 왔으면 가에는 플러스가 뛸 것이고 나에는 마이너스가 뛸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 생긴 쪽에서 마이너스 생긴 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가에서 나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예요. 22번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에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래요. 알루미늄 캔은 A랑 B 중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B. 왜 B? 얘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플라스틱 막대가 뭐 마이너스로 되었든 플러스로 되었든 간에 어차피 그쪽이랑 가까운 쪽 B쪽은 그거랑 반대로 이렇게 대전이 될 거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끌려온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2번에 움직인 이유는 전기력 중에서도 특히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인력 아니야. 인력이지. 걱정이 돼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다음. 표는 물체 A에서 E 중 두 물체를 마찰한 후 각각의 물체가 대전되는 전하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 A에서 E를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잃기 쉬울수록 뭘로 대전된다는 거야?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거야?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는 거야? 잃었어. 전자를 잃었어. 잃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 A하고 B를 했는데 플러스 전하가 B면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보면 순서가 첫 번째 거를 보고는 B보다 B가 더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A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거를 보고는 A하고 C를 했더니 A가 플러스 전화가 됐어? 그러면 또 이렇게 C 이렇게 써주고 D하고 B를 했더니 D가 또 이쪽에 있다네. 그 다음에 C하고 E를 비교했더니 C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 B, A, C, E 순으로 된 녀석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뭐 한 건지 알겠니? 세준? 방금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나요? 거기 보면 A와 B를 마찰시켰더니 B가 플러스 전화, A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전자를 잃기 쉽냐 하면 B가 더 전자를 잃기 쉽다고. 그래야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2번 그림 가와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후 나와 같이 금속판에 손가락을 대었대. 오호, 손가락을 대었다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원래 처음에는 대전되지 않았어요. 대전되지 않았는데 플러스가 왔어요. 플러스가 오면 전자는 어디로 일단 올라올까? 아래에서 위로 쫙 올라와서 금속판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손가락을 딱 갖다 댄 거야. 갖다 대면 전자들은 어디로 이동할까? Where to? 전자들이요? 전자들이라는 녀석은 손가락에서 플러스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한다고.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에 이렇게 하면서 벌어졌을 거잖아.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플러스가 들어와서 벌어졌을 것인데 나에서는 금속박은 어떻게 되느냐? 전자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고 손가락을 대고 나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왜? 요게 부족한 마이너스가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이쪽 애들로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춰주게 돼요. 좀 더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일단 나에서는 금속박이 조금 오므라들 것이야. 오므라들고 그 다음에 다와 같이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손가락에서 전자들이 추가로 더 들어왔지. 들어온 상태에서 둘 다 치워버린단 말이야. 둘 다 치워버리면 들어온 전자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위쪽에도 마이너스를 띄고 아래쪽에도 마이너스를 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대전시키는 방법이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가에서 금속박. 제일 처음에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를 띄었겠지. 1번 맞는 말이고 2번에 나에서 손가락을 통해 전자가 검정기로 들어온다. 맞지?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에 나에서 금속박은 오므라든다 맞고 다에서 금속박은 다시 벌어진다. 왜 다시 벌어지냐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4번까지 다 맞는 얘기고 5번을 보면 다에서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했는데 아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어야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3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한쪽 끝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이다. 그래요? 그럼 A에는 뭐가 대전됐을까요? 반대니까 플러스가 대전됐을 거고 B에는 마이너스가 대전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B에 마이너스면 금속구에는 뭐가 대전될까요? 마이너스가 가까이 온 셈이잖아. 따라서 금속구에는 플러스가 대전이 되고 금속박에는 마이너스가 대전이 되는. 따라오고 있니?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A는 플러스 전하를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럼 맞는 말이고 C 금속구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것도 맞지. 그 다음에 금속 막대에서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그렇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된 거지. 3번도 맞고 4번 금속구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금속박이 왜 오므라들어? 오므라들 리가 없지. 더 벌어지겠지. 그렇지. 전자들이 가버리고 나면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훅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 해보면 결국 B와 D는 플라스틱 막대와 같은 전하를 가진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지금 여기서는 뭐였어? 마찰 전기 그리고 정전기 유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단원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나오는 게 다 뻔하지. 뻔하게 뭐가 나오니? 이 대전이라는 현상 자체가 뭔지를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전열과 관련해 가지고 뭐랑 마찰시키면 뭘로 대전되게요? 이런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전기 유도 해가지고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금속판이랑 금속박은 각각 뭘로 대전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오고 뭐 그 정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개념 쏙쏙은 됐고 넘어가서 내신 쑥쑥을 야 이거 쏙쏙 쑥쑥 노렸구만 이거 노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군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30페이지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치. 아주 요즘 공부하느라고 아마 힘들 거야. 그치 얘들아. 어서 그렇다고 해줘. 자, 30페이지. 이 친구 맨날 영어 공부하네요. 영어 1등 하겠어. 자, 30페이지. 1번. 오른쪽 그림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고요? 뿔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리고 사실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는 어느 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걔네 둘이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설명해 줬죠. 자, 전류는 A 방향으로 흐른다? 틀린 말이네. 왜? A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전자는 A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건 맞네.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원자 핵은 B 방향으로 이동한다? 원자 핵은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아니죠. 다르죠. 반대죠. 5번 전구를 통과하면서 전자의 수가 줄어든다? 전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전하량 보존 법칙 기억나죠? 전하라고 하는 녀석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2번 그림은 도선 속 전자와 원자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은 게 뭘까? 지금 화살표를 달고 있잖아. 따라서 작은 게 전자고 빨간색으로 있는 녀석이 원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가는 원자, 나는 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틀렸죠. 반대로 얘기했죠. 다음에 2번은 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자가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하니? 반대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 3번 A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되어 있다. 어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걸로 봐서 A는 마이너스 극, B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네.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니까 4번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문제. 전류계의 사용법법. 전류계가 직렬이니 병렬이니?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전류계. 직렬. 그렇죠. 지읒 리을이죠. 직렬. 지랄. 지읒 리을.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뭐를 병렬로 연결할까? 전압계. 전압은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회로에다가. 1번 회로의 병렬로 연결. 뭐야? 첫 번째부터 딱 답이 나오네요. 그쵸?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1번을 답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어요. 밑에 있는 것도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고 가죠.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이건 맞는 얘기고. 3번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 쪽에 연결한다.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다음에 4번 전류의 세기를 예상할 수 없을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전류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한다. 맞죠? 그래서 뭐 50mA, 500mA, 5A 이렇게 써 있으면 5A부터 먼저 첫 번째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회로의 반대로 연결하면 눈금판의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에 0쪽에 있잖아. 근데 거꾸로 연결하지? 플러스랑 마이너스 잘못 연결하잖아? 그러면 화살표가 0보다 뚫고 더 안쪽으로 획가닥 돌아가 버려요. 고장나요. 고장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 문제 4번에 보면 가하고 나인데 나 같은 화면에 보면은 0이라는 녀석이 완전 끝에 있는 게 아니야. 그치? 뒤쪽에 마이너스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한 눈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연결하면 그쪽으로 가요. 알겠죠? 자, 4번 전기 회로의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그림 가와 같이 연결돼 있다. 어디에 연결돼 있는 거니? 500mA에 연결돼 있죠. 그러면 얘가 나에서 나오는 그림에서 제일 끝으로 쫙 오른쪽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게 바로 500mA다라는 그런 의미거든. 그러면 지금 나에서 보면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2하고 3 사이를 가리키고 있죠. 그 중에서도 2.4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읽을 때는 240mA다라고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것이야. 왜? 맥시멈이 500mA니까 그걸 비례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4번이에요. 왔어. 이 친구.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를 전기 기호를 사용하여 전기 회로도를 나타내 보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디부터 그려주게 되냐면요. 건전지, 전지부터 그려주게 돼요. 전지가 두 개 있죠?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그치?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을 짧게 그려줘요.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도선을 그리고 뭐가 연결돼 있나요? 전구가 연결돼 있네요. 전구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전구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어 있는 거는 전류계야. 전류계죠. 거기 A라고 선명하게 써있네. 전류계가 연결돼 있으면 여기다가 전류계를 어떻게 표시해 주면 되나요? A 동글뱅이. 저 밑에 뭐 짝대기 하나 짝대기? 되는 그래요. 괜찮아요. 이거는 똑바로 연결해도 되고 아래에서 위로 연결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쪽으로 내려와서는 뭐가 있느냐? 스위치가 하나 있네요. 스위치 하나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위치, 전류계, 전구, 전지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돼요. 다음 6번에 전하량과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하량의 단위로 쿨롬을 사용한다. 맞죠? 전하량 단위는 쿨롬이에요. 1쿨롬은 전자 몇 개? 1쿨롬은 전자 몇 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오래간만이야. 어제 초등학교 동생 졸업식은 잘 갔다 왔나? 아, 그래요. 자, 1쿨롬은 전자 몇 개? 6.25 18 그렇죠. 10에 18 쓴 게 그 정도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1쿨롬이라는 것이야. 두 번째, 1쿨롬은 바로 밑에 있네. 허허.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3번,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 1쿨롬의 전하량이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이다. 맞아요. 1암페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 같은 단위가 뭐냐면 1쿨롬 per second야. 그래서 1초당 1쿨롬이 지나가면 그게 바로 1암페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3번도 맞아요. 다음 4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크다. 그렇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가 크면 10암페어면 1초당 10쿨롬이 지나간다 라는 그런 뜻이니까 4번도 맞고요. 5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은 전류가 흐른 시간이 짧을수록 크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이 어떻게 전하량 1쿨롬, 쿨롬 단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컨드 단위로 나눈 거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암페어 곱하기 세컨드가 된다고. 전류가 흐르는 세기 곱하기 흐르는 시간, 이게 바로 전하량이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Q는 I 곱하기 T다 라고 이렇게 써서 이 Q라고 하는 게 전하량 해서 쿨롬 단위로 보통 나오게 되는 것이고 I는 전류를 나타내죠. 전류는 암페어 단위 쓰고 그다음에 T는 시간이니까 세컨드 단위 이렇게 써가지고 전류 곱하기 시간 해야 전하량이 나온다라는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V는 IR 앞에 나오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이 된다는 얘기. 자, 도선의 한 단면을 2분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 60쿨롬이라고 할 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 이 공식을 써먹을 때 왔어. 2분이면 몇 초예요? 반드시 초 단위로 환산해서 넣어줘야 돼. 2분이면 몇 초니? 2분 120초. 그렇죠. 120초.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1분이 60초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T가 시간이라며. 그러면 여기다가 120이라는 걸 넣어. 120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 몇 쿨롬이 지나갔대요? 60쿨롬이 지나갔다 그러지? 60은 x 곱하기 120 하면 x 값이 2분의 1, 0.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5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 0.5A를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8번.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의 전류계 가, 나에서 측정한 전류의 세기가 각각 500mA, 300mA다. 다하고 라에서 측정한 전류의 세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는 뭐냐면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나눠지기 전에가 500mA였고 나눠지고 나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게 300mA면 나눠지고 나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건 몇 mA겠어? 200m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 다시 합쳐지고 나서는 몇 mA? 500mA. 그거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면 되니까 다는 0.2A, 라는 0.5A. 이렇게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하의 흐름이다. 전하의 흐름 뭔데? 전류잖아. 전류니까 1번 아니죠. 아닌 말이고 2번이에요. 아니고 그 다음에 9번에 2번에 전압의 단위는 암페어로 사용한다. 전압의 단위 뭐 쓰지? 볼트니까 2번도 틀린 말이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어때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V는 IR 이걸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V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R 값이 그대로일 때 I 값도 커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3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 저항에 대한 설명이야.
저항이라는 게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원자랑 부딪혀가지고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저항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4번도 전압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5번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듯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아, 비유 좋아. 아주 라임도 쩔고. 수압, 전압, 그쵸? 그래서 5번이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라고 하면 5번을 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그림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짝지은 것. 1번 밸브하고 스위치는 같겠네. 그치? 물이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이걸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1번 맞고. 2번 수도관. 수도관은 물이 흐르는 관이죠. 그리고 전선도 전류가 흐르는 관인 셈이니까 맞게 짝지은 거죠. 다음에 3번 물레방아하고 전구. 물레방아가 실제로 이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 전구도 전류가 흘러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맞게 비교를 한 거죠. 4번 물의 흐름은 전류 맞죠? 5번 물의 높이 차가 전지가 아니라 뭘까요? 물의 높이 차라고 하는 거야.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 주영. 눈 뜨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음. 자, 물의 높이 차는 뭐로 비유하면 좋을까? 전압. 그렇죠. 전압을 비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지라고 하는 녀석은 물의 흐름에서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 펌프. 되나요? 이런 문제 꼭 나와. 꼭 나올 거야. 이번 중간고사 때 100%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 11번. 어떤 전기 회로에 전압기를 연결했더니 눈금판이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마이너스 단자가 15V 단자에 연결이 돼 있다네요.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15V라는 얘기니까 지금 얘가 가리키고 있는 수치 정도가 되면 몇 볼트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볼트가 될까? 10V랑 15V 중간 정도에 있지. 12.5. 따라서 12.5V라고 추론을 해주면 되겠어요. 읽을 수 있겠지?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바늘이 똑같이 돌아가더라도 그 값이 달라지는 거야. 12번 전류계와 전압계를 회로에 옳게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지랄이니까 전류계를 직렬로, 그 다음에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한 걸 골라보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 그렇게 세 개가 일단 직렬 병렬은 맞게 했어.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연결했는지로 봐야 되겠지. 전지는 긴 게 플러스라고 했죠. 긴 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에서부터 따라가서 딱 닿는 부분. 전압계도 가까운 쪽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전류계도 가까운 쪽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가 보면 전류계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연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렬이죠. 그렇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한다는 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야. 13번. 한 개의 전압이 1.5V짜리 전지 4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한 거래요. 그러면 가는 전체 전압이 몇 볼트일까요? 전지를 연결할 때 직렬이면 더하면 되고 병렬이면 그냥 하나짜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는 3V가 될 것이고 나는 몇 볼트일까 예운? 나나나나나 4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몇 볼트일까요? 안 풀었나? 그래요. 6볼트죠. 지훈? 다는 몇 볼트일까? 다처럼 연결하면 다다다다다 고민이 좀 되는군요. 네. 2개 병렬로 연결해 놓은 부분은 그만큼 합쳐가지고 1.5V의 전압이 걸릴 것이야. 그리고 나서 옆에 1.5V짜리 2개가 직렬로 추가로 연결돼 있지. 따라서 이건 1.5V짜리 3개를 직렬로 연결한 거랑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몇 볼트인가요? 4.5V. 그렇죠. 4.5V가 되고 다음 세준? 라처럼 연결하면 이거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 4개를 다 병렬로 연결했네? 그러면 수업 안 들었나? 수업 안 들었나? 병렬로 연결하면 몇 개? 100개를 연결하든 1000개를 연결하든 무조건 그냥 1개짜리 그 전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라 같은 경우에는 1.5V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전체 전압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러면 나, 다, 가, 라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14번 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그럼 몇 볼트? 4.5V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1.5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의 전체 전압은 연결한 전지수에 비례한다. 비례하네. 그치. 3개 연결했으니까 4.5V, 2개 연결했으면 3V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 나의 전체 전압은 1.5V이다. 2번도 맞고 3번. 가와 나의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각기는 뭐가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가는 4.5V, 나는 1.5V가 걸릴 테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15번.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의미한다. 맞죠? 단위는 볼트? 저항의 단위는 뭐였니? 저항의 단위. I? 아니? 아니야. R. R이 보통 저항을 나타내는 문자고 단위는 달라. 단위는 뭘까? 그들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이런 기호 있었잖아. 옴 단위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전기 저항이 가장 작은 도선은 전자 입장에서 제일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관을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관을 지나가기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굵기도 굵으면 좋고 길이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그래서 그걸 골라주니까 3번이 제일 지나가기 쉽겠다. 즉 저항이 가장 작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17번 옴의 법칙. 그림은 저항 한 개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로에 연결된 저항은 몇 옴인가? 라는군요. 그러면 전류계를 한번 읽어보려니까 500mA에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거기 숫자를 보니까 200을 가리키고 있죠. 즉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전류는 200mA야. 전압계를 읽어보니까 5V짜리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숫자를 보니 몇 볼트니? 그러면 이건 몇 볼트라고 읽을 수 있나요? 2V라고 읽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2하고 밑에 이제 6 이런 걸 같이 가리키고 있는데 6이라는 녀석은 15V짜리에 연결했을 때 여기를 가리키면 6V라는 얘기고 5V짜리 연결했을 때 여기를 가리키면 2V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은 2V구나. 자, 그러면 뭘 써주면 되느냐? 우리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옴의 법칙 V는 IR 이거를 써먹는 거죠. V는 IR에 2V를 V 자리에다 넣고 200mA는 사실 0.2A거든. 그치? 1000분의 200A니까 0.2A라는 거를 I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E는 0.2 곱하기 R 해서 R은 몇 옴이 된다? 10옴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할 수 있어야 돼. V는 IR이라는 공식에다가 전압값, 전류값을 적절한 위치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200mA라고 여기다 숫자 200 넣는 순간 얼토당토 않는 답을 고르게 돼요. 거기 보기는 없지만 다행히도 보기는 없네. 자, 18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게 사실 3개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 1V 걸었을 때 20mA, 2V 걸었을 때 40mA, 3V 걸었을 때 60mA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3가지 점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계산을 해도 결과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게 되느냐? 1V짜리 걸었을 때 20mA가 흐른다며 그러면 V나 IR에서 1V 그리고 I에다가 0.02A 이렇게 써주는 거죠. 1V일 때 20mA니까. 그러면 저항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얘가 50분의 1이야. 얘는 1이고. 따라서 저항값은 50옴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50 곱하기 0.02 하면 1이거든.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V하고 I하고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아까 비례한다 그랬잖아. V가 커지면 I도 커진다 라고 했죠. 그 비율 자체가 R인 거고. 그러면 V, 즉 Y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축으로도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를 보니까 2번밖에 없네. 그렇지?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20번에 재질과 길이가 같은 세 니크롬선 A에서 C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따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요 A 같은 경우에 0.1A가 흐를 때 2V가 걸리죠. 정확히는 2V가 걸릴 때 0.1A가 흐르는 거긴 한데 그런데 똑같은 전압인 2V를 걸어준다고 해봐. 2V를 걸어줬을 때 B는 0.2A가 흐르고 C는 0.4A가 걸려요. 그 가로줄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 돼. 가로줄로 따라가면서 보면 A라고 하는 점은 Y축에 있는 2라는 값이랑 만나는 데가 0.1이잖아. 근데 B는 2랑 만나는 데가 0.2죠. 그리고 C는 2랑 만나는 데가 0.4라고. 즉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는데 전류가 점점 더 많이 흐르게 되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은 반대로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야. 따라서 A가 저항이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순으로 저항값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골라주면 1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21번 오른쪽 그림은 두 저항 가 나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왜 역수를 의미할까요? 얘는 아까
위에 있는 19번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19번에는 y축이 v고 x축이 i였어. 그치? 그때 요 기울기가 r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21번에 와서 보니까 x축이 이번에는 전압이고 y축이 전류야. 즉 축이 바뀌었어.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바로 저항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값이 된다는 거죠.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 가해 저항은 15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가해 저항 2V 걸었을 때 0.2A 거르지? 2V 0.2A 넣어보면 저항값 15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 가하고 나의 저항의 비가 1대2이다 라고 했는데 가가 방금 15이라고 그랬고 나 같은 경우에 2A를 걸어줬을 때 2V를 걸어줬을 때 0.1A 걸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저항값은 25옴이 될 것이야. 그렇죠? 2V 0.1A 넣으면 25옴이 나오죠. 따라서 1대2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됩니다. 4번에 가하고 나의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길이가 같으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낙서를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괴로웠나요? 자, 5번 마지막에 가 나의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가가 더 짧아야 돼. 가가 더 짧아야 되고 나가 더 길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놨네요. 자, 22번 그림은 전기회를 한 지점에서 도선 속 전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가 각각 전지에 어떤 극을 나타내는지 쓰시라는군요. 자, 저 점에서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 부분을 쭉 따라가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오른쪽 부분을 쭉 따라가면 B 부분이 플러스 극이랑 연결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 이유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함으로 라고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C에서 전류의 방향을 고르라 라고 하면은 어디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기역이에요? 니은이에요? 기역을 골라줘야 되겠죠. 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 23번 각각 어떤 회로의 전구에 연결한 전류계와 전압계. 왼쪽 게 전압계예요? 전류계예요? 왼쪽 게 주영? 왼쪽 게 전류계예요? 전압계예요? 23번이에요. 이 친구 진짜 멍 때리고 있구만. 어허이. 왼쪽 게 전류계죠. 그리고 오른쪽 게 전압계입니다. 자,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전류의 세기는 500mA에 물려놨는데 3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300mA라고 써주면 될 거고 전압은 몇 볼트? 3V짜리에다 연결해놨는데 거기에 한 1.5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5V 또는 1.4라고 판단해서 1.4V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1.5V라고 치고 밑에 두 번째 거를 풀어보게 되면 전구의 정은 몇 옴인지 쓰시오 라고 하면 V는 IR 이렇게 공식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1.5V라고 그랬죠. 그리고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0.3A 0.3A 그랬을 때 곱하기로 해가지고 저항이 몇 옴이면 되겠느냐 라는 걸 풀어주면 5옴이면 되겠죠. 5옴이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전구의 정은 5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4번에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도선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가의 저항이 4옴이래. 4옴이고 지금 4옴이?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가면 일단 단면적은 얼마로 줄어드니? 4제곱센치에서 1제곱센티미터로 4분의 1로 줄어들지. 단면적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항값은 4배로 커진다는 얘기야. 단면적만 봤을 때 저항이 일단 4배 커지고 그 다음에 길이로 보니까 1m였다가 2m로 2배가 됐지. 따라서 가에 비해서 나는 총 저항이 8배 더 커지는 거예요. 8배가 더 커지니까 그럼 몇 옴이에요? 32옴이 되는 거죠. 32옴. 32옴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실력 탄탄. 왜 탄탄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탄탄도 해야죠. 그림은 어떤 전기 회로에 전류계를 연결했을 때 전류계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로 옳은 것은 보세요. 지금 바늘이 어디까지 가버렸어? 한계를 넘어가 버렸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너무 안쪽 거 그러니까 500mA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5A짜리에다 연결을 하라는 얘기야. 뭐? 지금 500mA의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금이 한계를 넘어가 버렸잖아. 넘어가 버렸으니까 아 이건 500mA보다 훨씬 큰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5A짜리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3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전류계 마이너스 단자를 5A에 연결한다. 이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2번에
단면적은 그대로인데 길이만이 아니라 보자. 길이가 L, 단면적이 S인 니크롬선을 균일하게 늘려서 그림 나와 같이 길이가 2L이 되도록 했대요. 2L이 되도록 하면 단면적의 크기는 어떻게 됐을까? 단면적의 크기는 2분의 1 S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부피가 같아야 되잖아. S 곱하기 L 이게 부피였을 텐데 S 곱하기 L이 유지된 상태에서 길이가 2L로 늘었으니까 단면적은 2분의 1 S가 되어야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단면적은 절반이 됐고 길이는 2배가 됐으니 저항의 B는 1대 4가 된다. 즉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저항이 4배 더 커지는 거야. 왜? 길이만 2배 늘어난 게 아니라 단면적도 절반으로 줄었거든. 그래서 3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 3번. 전기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니크롬선의 기호를 쓰시라 라고 했는데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저항의 크기는 작은 거지. 전류가 조금 흐르면 조금 흐를수록 전기 저항의 크기는 큰 거야. 따라서 제일 전기 저항의 크기가 큰 거는 다가 될 겁니다. 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같대요. 길이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저항값이 다는 몇 옴? 3옴. 나는 2옴. 2옴이냐?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0.3옴이군요. 다의 저항값을 구해보면 1.5V를 걸었는데 5A 걸었대요. 1.5V는 5A 곱하기 R 해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R 값은 얼마? 0.3옴. 여기 0.3을 곱해줘야 왼쪽이랑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는 0.3옴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1.5V를 걸었더니 이번에 10A 걸렀대. 그렇기 때문에 R 값은 0.15 암페어란다. 옴.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0.15 옴.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 1.5V를 걸었더니 15A 걸렀대지. 1.5V인데 이번엔 15A 걸렀대요. 그러면 얘는 0.1 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 10배를 곱하게 되면 얘는 1옴, 1.5옴, 3옴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1.5잖아. 그러니까 2배씩 더 곱해줘. 그러면은 얘는 2옴으로 변신하고 얘는 3옴. 그 다음에 얘는 몇 옴? 20배를 곱한 거니까 결국 6옴이 되겠죠. 그래서 왜 자꾸 A라고 쓰는 거지? 말과 손이 따로 놀아요. 미안해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에요. 2옴, 3옴, 6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가에서 다의 단면적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5번 골라주면 되겠네. 6대 3대 2 아니냐? 왜죠? 3대 1. 그러게요. 왜 3대 2대 1일까? 이상한데? 1.5V 걸었을 때 5A고 10A고 15A잖아요. 1.5V 걸었을 때 5A니까 0.3 맞고 맞고 맞는데? 답안지가 틀린 것 같아요. 자, 6대 3대 2로 해주세요. 6대 3대 2가 맞아. 자, 4번에 5번이라고 하고 넘어가주면 되겠어요. 틀려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내신 숙숙을 하도록 하죠. 내신 숙숙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했던 것도 하나 있어요. 뭘 또?
9페이지 가도록 하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쉰 거였어요. 1분도 안 가졌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쉬었어. 자, 1번. 저항의 연결. 오른쪽 그림과 같이 5옴, 10옴. 아니, 아까 수업하는데 그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어디 아파 보이냐? 응?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얼굴이 안 좋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5옴, 10옴의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하였다. 합성저항 R과 전체 전류의 세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하는군요. 일단 합성저항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직렬로 연결했네. 그러면 5옴이랑 10옴이랑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15옴이라고 골라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V는 IR 요거 써먹으면 되죠. V는 IR인데 V가 9V, 그 다음에 R이 15옴일 때 그러면 전류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계산해보면 5분의 3, 0.6A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옴인 저항 A와 6옴인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럼 합성 저항은 몇 옴? 합성 저항 8옴이 되겠죠. 그렇죠? 8옴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2A가 될 거예요. 왜? 16V 그 다음에 8옴 하면 2A가 되지. 주영 어디를 보고 있는 게인가? 이 친구. 이 친구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멘탈이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어디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일단 2A라는 걸 골라줘야 되고, 왜? 이 직렬로 연결한 곳에 회로에서는 어느 점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그 전류값은 다 똑같거든. 그래서 2A를 골라주고, 전압을 물어봤는데 무슨 전압을 물어봤냐면 저항 A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어. 저항 A가 몇 옴짜리니? 주영? 저항 A가 몇 옴이죠? 몇 번 문제예요? 라고 이제 또 물어봐야지.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에서 저항 A는 몇 옴이에요? 써있잖아. 2번에 저항 A가 몇 옴이에요? 읽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풀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읽어보라고. 2옴이에요. 그래요. 자, 2옴인데 이 회로 전체 2A가 흐른다며. 따라서 전압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V는 2A 곱하기 2옴 해가지고 4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4V. 아, 미안해요. 단위가 계속 오락가락하네요. 볼트, 암페어, 옴.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전기회로에서 전류계가 200mA, 즉 0.2A를 가리켰다라는 거죠. 0.2A가 흐르려면 합성 저항은 몇 옴이어야 됐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전압이 4V가 걸려있지. 근데 여기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2A라는 것이야. 그러면 4V는 0.2A 곱하기 몇 옴 해줘야 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R 값은 얼마면 되겠어요? 숫자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4는 0.2 곱하기 X 해가지고 X는 8? 예를 들면 4는 0.2 곱하기 R. 4는 0.2 곱하기 R. 0.2 곱하기 얼마면 되겠어? 20. 0.2 곱하기 20 해야지 4가 나오지. 20이요? 그렇지? 왜 20이게? 생각해봐. 0.2에다가 20을 곱해봐. 뭐가 나와? 4가 나오잖아. 그래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이 20옴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R하고 15옴하고 두 개가 직렬로 연결해서 20옴이 돼야 되니까 R은 10옴이구나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8옴, 4옴인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한 후 3V의 전압을 걸어주었대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12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옴이면 3V를 걸어줬어요? 3V인데 전체 저항이 12옴이야? 그러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4분의 1 암페어가 되어야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50mA가 될 것이고요. 자, 일단 1번 합성저항은 12옴 맞고, 전체 전류의 세기는 250mA 맞고, 3번 8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0.25A, 4옴에 흐르는 것도 어차피 0.25A야. 전류 세기는 다 똑같아. 대신에 8옴에 걸리는 전압은 1V이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8옴짜리에 지금 0.25A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얘한테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25A가 흐르는데 걔가 8옴짜리래.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 그게 바로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는 거죠. 0.25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이제 0.25 곱하기 8
얘 곱하기 얘 숫자 계산하면 얼마니? 0.25 곱하기 8 2 0.2 0.05 2V가 돼요. 2V가 돼서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답으로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네. 채점을 잘못했어요? 그래요. 맞게 채점해 주세요. 4번이 답이에요. 다음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4옴, 12옴의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였다. 자, 이제 병렬이 나왔어요. 병렬이 나왔으면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걔네들 각각을 역수를 취해요. 24분의 1이랑 더하기 12분의 1이랑 역수 취해서 더해줘요. 더해주게 되면 통분해야 되겠지? 세준,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4분의 3이 나오죠. 24분의 3이 나오는데 요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번 더 뒤집어줘라. 뒤집어주면 몇 옴이 돼요? 8옴이구나. 합성 저항이 8옴이에요. 자, 5번 하고 있죠? 합성 저항은 8옴을 골라주면 뭐야? 5번밖에 없네. 자,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압이 2V. 전압이 2V인데 합성 저항이 8옴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얼마? 4분의 1 암페어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4분의 1 암페어니까 0.25 암페어, 즉 5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6번. 어이, 문제를 좀 봐주면 안 될까? 계속 뒤에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안 들리는 것 같나? 사실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들려요. 자, 6번. 뭐 내 다리요? 다리는 굵은데? 자, 6번. 오른쪽 그림 같이 6옴, 12옴인 두 저항을 12V인 전지에 병렬로 연결했대요.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계산하면 12분의 3이 되겠죠. 12분의 3이니까 뒤집으면 4옴이 될 것이야. 따라서 1번 전체 저항은 18옴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죠. 4옴이 돼요. 4옴이 되고 2번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4V다 라고 그랬는데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그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아. 몇 볼트로? 12V로. 12V로 다 똑같은 거야. 전압 그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다 똑같아요. 그거 꼭 기억해 줘야 돼. 꼭 약속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직렬로 저항을 연결했을 때는 뭐가 같았어? 전압이 같은 게 아니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전부 다 같았잖아. 근데 얘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전류의 세기는 같지 않고 전압의 세기가 같아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야. 왜?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12V거든요. 12V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죠. 다음에 12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3A이다 라고 했는데 12옴짜리에도 12V가 걸리는 거야. 12옴짜리에 12V가 걸리게 되면 전압은 몇 암페어가 흐르겠어요? 여기 들어갈 숫자 12V는 12옴 곱하기 몇 암페어 하면 나오는 걸까? 그래요, 1암페어 1암페어가 흐른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6옴과 12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1대2가 아니라 거꾸로야. 전류 입장에 생각해봐. 저항이 6옴짜리가 있는 길이 있고 12옴짜리가 있는 길이 있어. 전류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항이 아무래도 작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저항이 작아야 자기가 지나가기 좋을 테니까. 그래서 1대2가 아니라 올바르게 나타내려면 2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저항값의 반대로 6옴, 12옴 있으면 6옴짜리에 2배만큼 흐르고 12옴짜리에 1배만큼만 흐른다. 2대1로 흐른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5번, 이외로의 저항을 추가로 병렬로 더 연결하면 전체 전류는 증가한다. 맞아요. 왜 맞냐면요, 지금 요거 합성 저항이 몇 옴이라고 했어? 4옴이라고 그랬지. 이게 6옴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12옴짜리 하나를 연결했을 때 최종 4옴이 된 거잖아, 합성 저항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몇 옴짜리든지 간에 더 달게 되면 얘가 점점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자꾸 저항값이 줄어들어요, 합성 저항이.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몇 옴짜리 한번 연결해 볼까? 너무 큰 거 부르지 말고 적당한 걸 하나 풀어봐요. 몇 옴이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숫자 1부터 100 사이에 마음에 드는 걸로. 4옴? 그래요. 4옴짜리를 하나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거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1을 각각 더해야 되겠죠? 그죠? 역수했으니까 다 더하게 되면 얘는 12로 통분을 할 수가 있어요. 12로 통분을 하고
12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얘는 12분의 6이 되는군요. 그렇죠? 다시 뒤집으면 이거 전체 합성 저항이 아까 2개만 있었을 때 4옴이었는데 3개째를 연결하니까 2옴으로 점점 줄어들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극적으로 더 빨리 줄어들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뭔 소리냐면요. 요게 4옴짜리가 아니라 40옴짜리를 연결했다고 해보자고. 갑자기? 좀 극단적인가요? 40옴 너무 심하니까 한 24옴짜리를 한번 연결했다고 해보자. 4옴이 아니라 24옴이었다고 하면 2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2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4분의 6, 7 24분의 7 미안해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줄어드는 건 맞는데 줄어드는 속도는 얘가 값이 작을수록 더 빨리 줄어드는군요. 미안해요. 아까 반대로 얘기했어. 하여튼 중요한 건 뭐라고?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합성 저항은 자꾸 줄어든다. 그거를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멀티탭 같은 거 문어발식으로 쓰지 말라 그러잖아. 그게 그래서 그래. 그 전기기구 하나하나가 다 저항이거든. 저항인데 다 병렬로 연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여러 개 꽂으면 여러 개 꽂을수록 합성 저항이 낮아지고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열작용이 생기고 도선이 녹거나 불이 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문어발식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13번까지 하고 싶었는데 힘이 딸리는군요.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저항 R1, R2, R3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B, V1, V2, V3와 흐르는 전류의 세기 B, I1, I2, I3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니까 R1은 1옴, R2는 3옴, R3는 5옴이잖아. 그럼 일단 전압의 B, 병렬로 연결하면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이 일정하다고 그랬어? 전류가 일정하다고 그랬어? 전압.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한 것, 즉 1대 1대 1이라고 써 있는 걸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보기 1, 2, 3번 중에 답이 있겠지. 그 다음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큰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더 큰 전류가 흐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5대 3대 1을 골라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I 곱하기 V 값이 I 곱하기 R 값이 일정해야 되거든. 전류 곱하기 저항 값이 일정하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3번 15대 5대 3 이런 식으로 가야 R1에 15A가 흘러야 15V가 되는 뭐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꼭 정확하게 15A가 흐른다는 건 아니죠. 비율상으로는 15대 5대 3 이렇게 흘러야 될 것이에요. 됩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일률의 비율 이런 것도 했었잖아. 그치? 그 뭐 동일한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몇 대 몇 대 몇일 때 일률의 비율은 얼마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거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례식 세워가지고 비율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는 거 그거고요. 8번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0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전기회로에 전류계 가는 0.6A 나는 0.12A를 가리켰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기 전까지는 0.6A가 흘렀다는 얘기잖아. 맞죠? 0.6A가 흐르고 아래쪽으로는 0.12A가 흘렀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몇 A가 흘렀다는 얘기일까? 0.6이 흘러 들어오다가 아래로 0.12가 갔대요. 위로는 몇 A? 세준 몇 A가 흐를까?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0.6이 오다가 어디 사라지진 않고 그냥 나눠지기만 한 거거든. 0.6이 오다가 0.12가 내려갔으면 여기 0.48이 흘러갔다는 얘기야. 둘이 합쳐서 0.6이 돼야 되니까. 그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몇 옴이 걸려 있는지를 알려면 여기에 100옴이 걸려 있대요. 100옴이 걸려 있는데 0.12A가 흘렀으면 지금 요게 1대 4만큼 전류가 이쪽으로 4배 더 많이 흐른 거잖아. 4배 더 많이 흘렀다는 얘기는 저항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전류는 4배가 흐르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곱해가지고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는 25옴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V는 IR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병렬로 연결돼 있잖아. 둘 다 걸려있는 전압값은 똑같다고. 병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전압값이 똑같기 위해서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게 V값이잖아. 전압값.
전압값이니까 요 곱하기 요거인 12라는 게 여기서도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하게 12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25옴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뒷부분에 쑥쑥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일은 가급적이면 다음 단원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